모으는 데까지 엄청 오래 걸렸어요. 몇 살 때 모으셨어요 1억을? 1억 딱 모으는데 한 27? 27살에 1억을 네. 모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시작선이 조금 좋았죠. 부모님에게 이제 장사를 배울 수 있었으니까 무인 매장이 사실 우후죽순으로 지금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이제 얼마나 많이 망해 나갈지만 보면 돼요. 아 진짜로. 아 그 정도예요? 네, 아니. 3층 있잖아요. 몸 괜찮으셨어요? 이빨이 완전 이렇게 물결처럼 휘어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가자마자 먼저 해줬던 게 병원 의사들이 양팔을 잡고 뼈를 먼저 맞춰줬어요. 수술 자국 팔 다 부러져서 여기 이렇게 양쪽에 철심 박아서 수술하고 여기 부러지고 팔꿈치, 허리, 발등 뭐 다 부러졌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골프 레슨 스튜디오랑 축구 PT샵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35살 이준태입니다. 사장님 근데 그 좀 직업이 여러 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 업무는 여기에서 이제 골프 레슨하고 PT 트레이너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요. 축구 교실을 부천 상동에서 운영하고 있고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불광동에서 하나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 사업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근데 그렇게 여러 개 일하시면은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축구 교실은 같이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주 업무를 다 맡아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안전하게 이제 가능하고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재고 정리하러 가서 해주면은 알아서 수익이 나는 구조고 임대 사업은 월세 세입자 맞춰만 놓으면은 신경 쓸 게 특별히 없어서 몸소 하지 않아도 수익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PT샵이랑 이 골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오토와 돌리시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사업을 여기서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사업을 시작한 거는 제가 20살에 군대 가서 네. 22에 전역하고 30살까지 거의 장사를 했어요. 부모님 밑에서. 그리고 그- 30살 때 트레이너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30살 때부터 지금 5년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네네네. 그러면 술집 장사를 거의 그러면 한 8년 정도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때 이제 하면서 술 장사뿐만 아니라 그때 가게를 하면서 돈 번 거 계속 재투자해서 맨 처음에는 바 하다가 맥주 창고 하다가 닭강정집 하다가 북대떡볶이집 하다가 바꾼 게 아니라 늘려간 거죠, 계속. 아 계속 노래 연습장까지 하고 막 그러면서 한 골목에서 한 5개의 매장을 약간 서로 콜라보 할 수 있는 시너지 낼 수 있는 그런 자영업을 그렇게 해서 돈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구조까지는 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일도 아니고 뭔가 사업으로 브랜딩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금매식으로 다 정리를 했죠. 모든 매장을 다. 네, 모든 매장을 되게 빠르게 정리를 했었어요. 그때 술집 하셨잖아요. 네네. 그거보다 현재 삶이 그래도 더 만족되세요? 훨씬요. 훨씬 좋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훨씬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그때보다 만약에 5분의 1밖에 못 벌어. 이러면 솔직히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100% 만족합니다 이렇게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보다 더 벌어요. 돈을요? 그때보다 돈을 더 버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오랜 시간 일을 해도 그때보다 활력이 더 생기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업무 시간을 줄인 건 아니에요. 전 아직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수업이 있으니까 지금도 주 7일 쉬지 않고 일하는 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지치질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 사업할 같아요. 거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업을 해야겠네요. 네,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을 할 거면 일단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돈만 쫓고 있어서 스마트 스토어 하겠대, 유튜브 하겠대, 뭐 인스타 인플루언서를 하겠대, 네. 뭔가의 제한은 있는데 내가 사실 그게 좋아하는 카테고리가 아니야. 그러면은 이분은 분명히 지속을 못해요.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의 여부를 먼저 따져보고 지속할 수 있는 일에 발을 디뎌야 그쵸. 언제 잘 될지 모르는데 지속하려면 사명감 있는 일이 아니면 지속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제가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마케팅이랑 영업적으로 실력을 갖추면 잘 하지 않아도 다 돼요. 무슨 얘기냐? 꼭 내가 골프 고수여야 골프 레슨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골프 아직 초보인데 왕초보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모든 일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야. 내가 이건 좋아하는 일인데 아직 잘하지는 못해. 나도 성장해야 돼.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저도 타이거 우즈나 세계권의 골프 선수들이랑 비교했을 땐 저도 못하는 축에 들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존재하잖아요. 갑자기 타이거 우즈가 나한테 와가지고 배우겠다고 하면은 난 못 가르치겠지. 근데 내가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 한도에서 타겟을 잡으면 된다는 거죠. 13년 동안 계속 자영업에서 일을 하면서 완전 현장에서 계속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 쉬우면 쉬울수록 돈이 안 된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돈이 된다. 그 어렵다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다. 사장님 근데 골프랑 축구랑 PT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무인 매장은 근데 갑자기 왜 차리신 거예요? 무인 매장 같은 경우는 무권리로 보증금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여가지고 네. 그때 2천만 원 보증금만 들고 그냥 제가 한번 인계를 받은 거거든요. 한 1,000만 원 정도 초도 물량 바꾸면서 내부 인테리어 살짝 바꿔서 아이스크림 매장으로 바꾸니까 그래도 지금 수익은 나요. 오. 근데 수익이 한 30에서 50밖에 안 나요. 무인 매장 보면은 네. 이제 무인 매장 사장님들이랑 교류하는 오픈 채팅방 이런 거에서 보면은 다 어렵고 재미없어요. 무인은 쉽잖아요. 네. 쉬운 건 다 마찬가지예요. 음. 쉬운 건 다 치킨 게임이야. 솔직히 말하면. 전 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괜히 했다가는 좀 큰일 날 수가 있는 거네요.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내 귀한 돈 들어가는데 뭐 무자본이면 상관없어요. 네. 무자본이면 어차피 잃는 게 없고 경험만 받는 거니까 그런 경험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소자본이어도 3천만 원, 5천만 원 직장인이 벌고 모으려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부모님 밑에서 장사 배울 때는 바로 사장부터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150, 200 이렇게 월급 받으면서 부모님 밑에서 장사를 배웠는데 1억 모으는 데까지 엄청 오래 걸렸어요. 몇 살 때 모으셨어요 1억을? 1억 딱 모으는데 거의 한 27? 27살에 1억을 네. 모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시작선이 조금 좋았죠. 부모님에게 이제 장사를 배울 수 있었으니까. 사장님 그러면은 이게 22살부터 계속 일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계속 수집만 30살까지 하셨으면은 이 다 매각하고 나왔을 때는 얼마로 이게 시작하신 거예요? 이 가게 PT장 같은 걸? 2억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 그러면은 20살 때 막 친구들이 다 놀 때 사장님이 안 노시고 그죠, 일만 그죠. 하신 거네요. 네, 못 놀죠. 대부분 20대가 그렇게 살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어떻게 그 마인드를? 근데 저도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어릴 때부터 성공에 대한 강한 욕심이 있었어요. 성공하고 싶어서 돈을 버는 거지 돈을 사치스럽게 쓰고 싶어서 그런 물욕은 아니거든요. 제가 저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장님 그러면은 돈을 얼마나 벌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잘 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월 순수익 한 1억 정도까지는 벌어보고 싶어요. 제가 뭐 2, 3천까지는 이렇게 왔는데 1억까지 벌어들이면 저는 사실 그 이상으로까지는 가지 않겠다고 와이프하고 약속은 했어요. 사람 마음이 또 어떨지 네. 모르겠지만 네. 사실 욕심은 끝도 없잖아요. 근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월 1억을 벌면 그 정도로 이제 나에 대한 돈 버는 거에 대한 건 가치는 입증을 했고 그때부터는 좋은 일 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살고 싶어요. 제가 사업을 해보면 너무 허황되거나 거짓 정보들도 많아요. 네. 유튜브나 이런 데도 보면은 그런 허황된 광고나 코인이나 주식 쪽으로 유도해서 투자 유치 받거나 좀 제가 볼 때는 이건 사기인데 그러니까 쉬운 건 사기인데 약간 쉬운 길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길들을 막 찾는 것 같아. 대부분 사람들은. 쉬운 네, 길은 없나요? 쉬운 길은 없는데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 네.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쉬운 길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쉬우면 다 그거 하지 그렇죠. 않을까요?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무인 매장 쉬우니까 돈 되면 다 그거 하잖아요. 무인 매장이 사실 우후죽순으로 지금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이제 얼마나 많이 망해 나갈지만 보면 돼요. 아 진짜로. 그 정도예요? 네, 아니 시장이 그래요. 제가 10년 동안 바라본 시장은 카페 좀 된다 싶으면 카페가 얼마나 많이 생겨요. 치킨집 얼마나 많이 생겨요. 또 망해요 다. 여기는 그러면 원래 뭐 하던 가게였어요? 여기 원래 피트샵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골프만 없었어요. 여기가 보증금이 2천만 원이거든요. 보증금 2,000에 월세 150인 거예요? 네, 기구 다 그냥 2,500에 다 주겠다고. 그냥 권리금 2,500. 네네네. 전 총 4,500에 들어와서 이런 것만 좀 건드려서 500만 원 정도 더 써서 5천만 원에 이걸 차린 거죠. 여기에서 제가 이제 처음에 오픈하고서는 5천만 원을 3달 정도 만에 회수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1,500, 2,000씩 계속 매출을 했던 것 같아요. 순수익으로요? 왜냐면 우리는 다 수익이잖아요. PT는 재료값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출 한 개 다 수익이에요. 초반에 한 3달 동안 그냥 본전 회수 다 하고 추후에는 이제 신규 회원은 많이 안 받고 기존 회원님들 관리 잘하면서 기존 회원님들이 어느 정도 시점 되면 또 재등록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되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요. PT샵이랑 미용실은 이런 게 되게 좋아요. 추후에 저는 인건비는 계속 아직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많이 채용해서 하는 일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인 스튜디오가 앞으로 더 많아지고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웬만하면 기계 기술 이쪽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야지 사람으로 할 거면 동업의 형태나 가맹의 형태로 가야지 내가 사람을 다 안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지금 너무 커진 시장 아닌가. 직원을 만약에 300만 원
되는 직원 막 3-4명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건비 충당하려고 내가 매출을 얼마나 해야 되지?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는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시는 거예요, 이 매장은? 여기에서는 그래도 한 800에서 1000만 원은 계속 나와요. 잠자는 시간만 제외하고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그걸 다 일로만 채울 수 있으면 혼자 갈아 넣어서 1000만 원은 찍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1000만 원은 누구나 다 찍을 수 있어. 전문직으로 가서 내가 시급을 한 3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치고 갈아 넣으면. 근데 그 장사 하시려고 했을 때요, 뭔가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셨어요? 그런 확신은 없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 얘기 해주신 게 가슴에 깊게 영향을 자리 잡은 게 너 지금 나와서 돈 버는 거 남들은 대학 가고 공부하고 뭐 학사 석사 딸 때 돈 버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왜냐면 저한텐 돈밖에 없었어요. 지금 욕구대로 사치를 부리면은 나중에는 대학교 학력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돈도 못 모았어, 이러면 다 먹잖아요. 여기는 제가 바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사업이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 몇 분 거리신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요. 아, 여기? 30초인가요? 네, 여기에 똑같이 이거 달아놓고. 여기 그러네요. 국내 최초로 축구공 발사 기계를 제품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축구공이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가 그러면은 지금 이런 기계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요? 네. 제가 지금 처음으로 특허 내가지고 특허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얼마 들어요? 상표 특허하고 이거 기술 특허 뭐 하면은 한 6,700 들더라고요. 벽화하고 이거 잔디 깔고 이거 구조물 하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거의 1억 잡고 하고 있어요. 1억 잡고. 여기 그러면 보증금 월세는 얼마예요? 똑같아요. 아까 거기랑 2,000에 150. 이거를 사업화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골프 레슨하고 있는 거 그냥 돈벌이 수단이고 이거를 브랜딩화하고 싶어요. 이거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골프존처럼 풋볼존이라고 지금 이름을 지어서 네, 여기 아래 이제 국내 최초 실내 축구 연습장 풋볼존. 사장님 근데 대박이시네요. 원래 이 남들이 안 하는 거는 도전하기 힘들 텐데. 그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예. 남들이 안 하고 있어서 경쟁력이 있을지 쪽박 찰지 모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울수록 돈이 된다. 안 되면 쪽박인데 잘 되면 이건 대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임하고 있어요. 또 세팅을 또 이게 게임처럼 이렇게 이런 초급, 중급 이런 난이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공 발사되는 게 한쪽 우측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얘를 뭐 한 70% 정도로 70이면은 일반인이 차는 정도인가요? 네, 일반인이 그냥 패스하는 정도? 그러면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볼이 나오는 거죠. 게임 하면서 축구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층에다 사업 이렇게 지금 잘 하시잖아요. 네. 좀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지금 이렇게 인터뷰에서 영상에 비춰지는 제 모습은 성공한 사람 같아 보일 수도 있고 뭐 사업적으로 되게 유능한 사람 같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군대에서 약간 우울증이 와서 제가 군 생활을 빨리 접고 싶어서 3층에서 뛰어내리는 자해까지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으로 주변 지인들이나 부모님, 친구들한테 되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던 경험이 있고 전 사실 그때가 제 인생의 약간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그때 다시 군 생활을 하게 될 때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이런 마음으로 또 하니까 군 생활을 되게 잘 적응해서 잘 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생각한 사람이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먼저 중요해요. 왜냐면 그 생각이 먼저 들어야 행동을 하는 거지. 네.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먼저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서 내 인생이 많이 변화가 됐고 저도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다. 그 3층 있잖아요. 몸 괜찮으셨어요? 수술 자국. 팔 다 부러져서 여기 이렇게 양쪽에 철심 박아서 수술하고 근데 여기 부러지고 팔꿈치, 허리, 발등 뭐 다 부러졌었어요. 수술은 여기만 했고요. 근데 제가 그때도 죽을 생각은 없었어요. 더 높은 데로 갔겠죠. 죽으려고 했으면. 근데 죽기보다 그때 제가 나약해져 있는 제 감정 상태를 잘 모르니까 그냥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고 싶었고 죽을 만큼 죽기 직전까지 다치면 그냥 내보내주지 않을까? 지금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나약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게 뛰어내리실 때 있잖아요. 네. 뭐 어떤 기분이세요? 여기 딱. 그러니까 그때 예. 맨 처음에 눈을 질끈 감고
뛰어내렸는데 순식간에 눈을 떴을 때는 바닥에 제가 기절도 한 것 같고 나중에 보니까 막 머리에도 피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중력에 의해서 부러지고 머리까지 바닥에 찐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엄청 기억나는 것 중 하나가 네. 이팔이 제일 심하게 다쳤어요. 이팔이 완전 이렇게 물결처럼 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가자마자 먼저 해줬던 게 병원 의사들이 양팔을 잡고 뼈를 먼저 맞춰줬어요. 한 분은 팔꿈치 잡고 한 분은 손목 잡고 막 붙으려면 올바르게 붙어야 되니까. 근데 이미 아파 죽겠는데 이걸 잡아당기기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막 진짜 비명을 지르고 이제 이 뼈를 맞추고선 딱 놔줬는데 한 5초 정도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네. 뼈가 맞춰져서 다 나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5초 뒤에 막 다시 아팠는데 제가 그때 잠깐이지만 그 순간에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와, 신기하다. 이 더 큰 고통이 작은 고통을 잠재우는구나. 너무 아파가지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네. 그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지금 그러면 딴 데는 다 괜찮으세요? 네네. 지금 뭐 직업 특성상 또 계속 운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다 완치를 했고 뭐 10년 전 얘기니까요. 이렇게 웃으면서 또 할 수 있는 거기도 네. 하고 그게 제 치명적인 뭔가 약점으로 남고 싶지 않아서 네. 재활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거의 선수급으로. 왜냐면은 그때 의사 선생님은 제 오른팔 때문에 다시 골프도 못 칠 거라 그러고 원활한 운동이 힘들 거라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돼버리면 그 날을 너무 막 곱씹으면서 평생 후회하면서 살 것 같은 거예요. 제 자책감 속에서 막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재활을 좀 일을 안 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 운동도 다 잘하니까요. 그 사건 이후로 마음 다잡고 약간 좀 뭔가 더 열심히 살게 된 계기가 되신 거예요? 네, 그때 그걸로 인해서 제 스스로 자존감도 완전 밑바닥을 치고 부모님한테 실망감을 안겨드리는 게 너무 죄송했어요. 부모님도 저한테 너무 실망을 해서 어머니가 울면서 저한테 너 내 아들 아니라고 난 너 이렇게 키운 적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보다 아 엄마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3층에서 뛰어내렸을 생각을 안 하고 왜 저렇게 얘기하지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엄마도 얼마나 마음 아프니까 그런 얘기 했겠어요. 나중에 이제 정신적으로 좀 올바른 사고가 될 때는 주변 사람들한테 죄송한 마음만 들었죠. 내가 이 죄송한 마음을 극복시켜줄 수 있는 거 그냥 계속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그때 잘못했어요. 그때 내가 어렸어요. 뭐 이런 생각,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 그냥 사회적으로 어떤 성공을 이루는 것이 이분들한테 다시 증명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요 정도 수준 됐을 때는 이런 인터뷰도 웃으면서 하면서 이런 얘기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엔 진짜 힘드셨겠네요. 힘들었죠. 그래서 금방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갔고 추후에 제가 전역할 때는 제가 군 생활을 남들보다 6개월이나 늦게 시작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그 대대에서 포상휴가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면 하는 놈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뭔가에 꽂혀서 한다고 하면 좀 집요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제가 그런 놈이었기 때문에 3층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네, 그쵸. 일반 사람들이면 누가 3층에서 뛰어내리겠다는 상상만 하지 누가 네. 진짜 진짜 뛰어내리냐? 나는 뭘 해도 될 놈이다. 3층에서 뛰어내린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막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은 진짜 그 무인도에 혼자 떨어지셔도 잘 살아남으실 것 같아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장님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PT 스튜디오는 제 천직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운영해 나갈 생각이에요. 뭔가 중도를 딱 잡아주는 느낌이어서 저 일을 계속 하면서 축구만큼은 풋볼존이 국내에서는 최고다 이런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인 매장은 이제 더 안 늘리시고 네, 무인 매장은요. 네. 무인 매장은 그냥 네. 재미로 한 거고 창업 이야기 화이팅! 실내 축구 연습장 풋볼존 파이팅!